자, 이 시간에는 페이지 162페이지에 있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설명을 해드리기 앞서서 여기 지금 프로그램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개인조정 두 번째 탭에 공제와 감면 내역이 있는데 여기 지금 감면 위에 보시면 상단에 좌측부터 세액 공제 감면 1, 2, 3 해가지고 이 내역들이 쭉 있는데 이 순서대로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세액 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상에서는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나열을 해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결에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잘 뭐 어디서 써야 되고 어디서 뭐 불러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액 공제 감면을 프로그램상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한테 좀 일단 좀 뭐랄까 규칙이랄까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신청서 여기 메뉴 중에 세액 공제 감면에 신청서가 있고 신청서 보시면 양식이 신청서가 있고 메뉴 중에 그 다음에 명세서가 있고 계산서 그리고 명세서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신고에 들어가는 거냐, 어떤 게 도대체 어떤 게 신고에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고 하는 거냐라고 할 텐데 사실은 세액공제나 감면 신청서에 계산 내역이나 혹은 명세서 내역이 다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먼저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기 최종적 목적은 우리가 세액 공제나 세액을 공제받거나 감면 받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면 세액 공제 감면 신청서가 작성이 돼야 될 거예요. 신청서가. 세액 공제 신청서나 세액 감면 신청서가 들어가야지 최종적으로 이제 이 감면 신청서가 들어가야지 감면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종 계산서나 계산이 필요한 것은 계산서를 혹은 명세가 필요한 것은 명세서를 작성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서나 명세 작성이 첫 번째 작성이 되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산서나 명세 내역이 그대로 불러와줘서 세액 공제 감면 신청서 내역에서 불러와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뭐 최저한세랄지 혹은 공제 감면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다 공제하지 못하고 2월 되는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2월 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최저한세에서 걸려서 감면을 못 받던가 혹은 뭐 공제받을 수 금액이 없어서 못 받던가 간에 이런 각종 이유로 해서 우리가 세액 공제나 감면을 그해 받지 못하는 게 있다면 이런 내역을 차감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감면세액 조정명세서랄지 조정명세서 감면이나 아래 또 보시면 저기 두 번째 그 네온 박스에 그 공제감면 성실신고 탭 중에 상단 좌측에 두 번째 보면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그리고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이런 조정명세서가 있잖아요. 이 조정명세서를 통해서 최저한세랄지 혹은 2월 되는 세액에 대해서 먼저 계산해서 이만큼 세액이 예를 들어서 계산해서 했더니 세액이 100이 발생했어요. 계산세가 세액이 100이 발생했는데 100이라는 세액만큼 발생했는데 최저한세랄지 혹은 걸려가지고 80밖에 공제를 못 받다라고 한다면 세액 공제 감면 신고상에 80만이 기재돼야지 맞겠죠. 100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 세액 공제를 감면을 못 받는데 적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다 공제 못 받는 것은 조정명세를 한번 걸렀다가 세액 공제 감면 신청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산이 필요한 것은 계산서를 명세가 필요한 것은 명세를 작성하고 이 각종 계산서나 명세가 있잖아요. 작성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세액 공제 감면 신청을 작성하는데 그 중간에 이러한 최저한세나 이런 게 걸릴 수 있으니까 조정명세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번, 2번,
여기서 3번, 4번, 다시 또 최종적으로 5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작성돼 있어야지 신고사에 불러가지고 그래서 최저한세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계산서나 명세 작성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내역이 그 다음에 그 내역을 세 공제 감면 신청서 반영해서 종합소득 신고사에 불러와서 최저한세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최저한세 걸린 내역을 조정명세에서 반영해가지고 다시 세 공제 감면서를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어지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세 공제나 감면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 작성하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최저한세 걸리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러니까 그 내역을 그냥 파악하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하게 되면은 순서가 없이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 내역을 그 순서를 가지고 일단 하시면 보다 쉽게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부적 내역은 바로 프로그램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62페이지 보시면 감면 세액 공제부터 이제 그 순서를 소득세법상 뭐 세액 감면, 그다음에 뭐 저축법상 세액 감면, 그리고 세액 공제도 소득세법상 세액 공제, 그리고 뭐 저축법상 세액 공제 이런 식으로 놔뒀는데 그냥 배열 자체를 그냥 순서를 그렇게 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역을 보시면 되겠죠. 소득세법상의 세액 감면은 사실 뭐 별 내용이 없어요. 보시면 뭐 그 감면 소득 대상이 뭐 상호주의에 따라서 뭐 두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뭐 세액 감면 나오는데 외국 항행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보시면 외국 항행 사업 감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외국 항행 사업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이 외국 항행을 하는 그 거래처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소득 금액 내역을 가져와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 항행 감면 소득 금액과 기타 소득 금액으로 나눠 가지고 감면세액을 계산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한 다음에 신청서만 여기다 작성하시는 거니까 해당되는 경우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기시면 이제 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는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액 감면이에요. 그리고 이 창업 중소기업을 적용받는 경우에 또 같이 적용받지 못하는 세액 감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여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어디다가 입력하느냐라고 한다면 창업 중소기업에 관련돼서는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가 있죠. 이런 각종 명세서를 먼저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조정 명세서도 나중에 작성하는 거지만 감면세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셔서 그 내역을 중소기업 여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는데 일단 전체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에서 세액 감면이니까 감면세액이니까 여기서 F2를 누르면 이 중에서 이제 그 검색을 통해서 바로 검색하기 전에 바로 두 번째에 있네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해 주셔서 물론 여기 있는 산출세액하고 종합소득 금액은 방금 전에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제가 책에 순서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 종합소득 신고서를 먼저 작성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어떤 거 하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종합소득 신고서를 완성을 지으려면 여기에 세액 공제 내역이나 세액 감면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세액 공제나 감면 내역을 작성을 하려면 여기에 산출세액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소득공제 내역이랑 작성하기 전에 소득공제에서 이제 종합소득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산출세액까지 구해놓고 여기까지 산출세액을 구한 7단계까지 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세액공제 감면을 오셔서 하나씩 불러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있으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하고 종합소득 금액은 불러오죠. 이 두 가지는 불러오는 거고 대신 이제 감면소득은 정확하게 감면소득이 종합소득 금액이 전체가 아닐 수 있잖아요.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소득 구분 계산서 있었죠. 그래서 소득 구분 계산서에서 이 소득에 해당하는 창업 중소기업도 그냥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업종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업종에 해당되는 것들,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소득 금액만큼만 발라내서 그 중에서 소득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억이다라고 하면 10억을 적용해주면 그리고 감면율을 뭐 50%면 50% 아니면 직접 입력하는데 50% 적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제목은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오되 F2를 통해 불러오되 산출세액과 종합소득 금액은 우리가 종합소득 계산에서 종합소득 신고사항에 있는 여기에 산출세액과 종합소득 금액을 불러오고 그리고 감면에 해당되는 것은 감면소득 금액을 여기 소득 금액이 나오죠. 소득 그 금액 계산대로 나오잖아요. 이 내역을 여기다가 소득 금액 감면소득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그리고 감면율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다시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순서 명세서 먼저 작성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신청 갔는데 나중에 최저한세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바로 스크롤바를 옆으로 옮기시면 그렇죠. 최저한세에서 나중에 걸려서 세 번째로 최저한세 한다 그랬죠. 최저한세 걸려서 감면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뒤에 최저한세 배우겠지만 감면 배제되는 금액을 다시 여기다 입력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감면 배제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있더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을 적용해 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되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금액 내역이 뭐 일단은 뭐 해놓으면 일단 하지 맙시다. 해놓으면 이 내역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세액 그죠? 세액 감면 신청서에서 이 내역을 다시 불러와 가지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신청서 이 내역을 불러온 내역이 최종적으로 세액 감면 신청서에 반영되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앞에서 제가 칠판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를 거쳐서 하시는데 헷갈리지 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그 166페이지 가시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나오는데 세액 감면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이죠. 그래서 167페이지에 뭐 해당 업종 적어줬고 업종이면 점점 뭐 연을 거듭할수록 늘어나요. 그리고 감면율도 정해져 있는데 167페이지의 감면율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자주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시간에 배우겠지만 율은 헷갈리지 말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을 적어놓은 이유가 167페이지 하단에 율을 적어줬는데 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리 계산할 때 보면은 감리 내역에 보면은 물론 이 금액을 틀린 경우도 있지만 이 감면율을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수도권이냐 수도권 외 지역이냐로 나누고 그리고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 나눠서 아무래도 수도권 외면서 소기업이 가장 감면율이 제일 크겠죠. 그죠? 그런데 수도권 내이면서 그리고 도소매도 수도권 내이면서 이제 중기업이면 감면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지식 기반 사업 같은 경우만 수도권 내에 중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내역을 제가 127페이지 하단에 정리해뒀으니까 보시되 이거 역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세액 감면이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에서 이렇게 방금 전에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F2 선택해서 F2에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치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렇게 있잖아요. 선택해 주시고 산출세액도 마찬가지 불러와요. 불러오는 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면율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게 지금 한 가지 사업만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소매 의료이나 그 외의 업종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지금 20%짜리 그 외의 업종인데 감면소득 중에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이제 전부 전체 다 있지만 부분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뭐 여기가 10억이고 또 여기 나머지 여기가 또 10억인 경우에 뭐 10억 말고 5억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감면율에 따라서 감면율이 10%가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한 줄로 해서 감면율 조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서 그 금액만 입력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각각 적용률이 다르면 율이 다르면 율에 따라서 거기에 금액을 적용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아까 1, 2, 3, 4, 5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감면 신청서에 반영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8페이지 보시면 168페이지에 이 수도권
가면 억저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세액 감면 신청서 적용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으니까 수도권 외의 지역에 이동한 거에 대해서 이것도 요건이 있죠. 요건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뭐 수도권 내에서 뭐 2년 이상 뭐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지고 있으면 이따가 뭐 이전하고 그다음에 뭐 몇 년 이내에 그 이전에는 공장을 철수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맞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일단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도권에 대한 그 내역이 까다로우니까 여기 세액 공제 감면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중간에 수도권 외 이전 기업 감면 신청서가 있어요. 이게 별도로 이제 감면 세액 조정 명세가 아니라 세액 공제 신청서 외에 수도권 이외 기업 감면 세액 신청서가 있는데 신청서에서 여기서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세액 공제 뭐죠? 세액 감면 신청서가 아니라 여기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세액 감면 신청서에 보시면 이 수도권 이전 가면 여기서 입력되게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입력할 난이 없잖아요. 보시면 그렇죠? 여기 입력하는 난이 없는 이유가 여기서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외에 이전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여기서 회사 정보만 불러와줘요. 회사 정보만 불러와지고 공장명이 있으면 뭐 공장이 여기 뭐 제1공장이면 뭐 제1공장 그런 식으로 공장 해주시고 공장에 대한 내역 소재지가 옛날 소재지가 뭐 수도권이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그쵸 서울 뭐 강동구에서 강동 뭐 암사동에 있었으면 암사 소재지 치고 뭐 치는 거예요. 입력하시고 업태가 뭐 종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언제 처음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공장을 언제 이전했고 보통 뭐 예를 줘볼 뭐 2009년도부터 9년 1월 1일부터 교부했는데 공장을 2016년도에 10년도 뭐 4월 1일 날 이전했어. 4월 1일 날 이전했어요. 그리고 이 공장을 뭐 폐쇄했거나 혹은 팔았다. 그런데 옮기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16년도 뭐 7월 31일 날 폐쇄하거나 혹은 양도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신공장은 지금 언제 그 전에 이전하기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뭐 2016년도 뭐 1월 1일에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신청한 개시일은 2016년도 뭐 5월 4월 2016년 4월 2일 날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역들을 입력하라는 거예요. 입력해서 이에 대한 뭐 감면 소득 금액과 감면 비율 같은 걸 적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적용된 내역이 반영되게 여기 신청사항에 최종적으로 그 신청사항에 반영이 되어지게 불러왔을 때 반영이 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세 감면 신청서에 반영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여기 지방 이전에 대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반영되어지게 하시라는 거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게 이게 불러오면 이제 불러와지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아까 잘못 봤군요. 이거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는 안 되는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어지게 이 감면율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세액 감면 신청서 상에 이게 반영되어지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세액 감면 이 정도 설명이 있고 너무 기니까 또 나눠서 세액 공제는 또 잠깐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